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두 번째 출연해 주신 너무나 이 국제 정세에 해박하신 교수님을 좀 모셨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뭐 두 번째 출연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라고 합니다.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글로벌 정치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다가 보니까 네. 그 경제도 전쟁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경제가 어떤 관계로 얽혀서 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침 전쟁의 시대 경제 생존법이라는 또 교육과정도 준비해 주셔서 네. 저도 관심 있게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전쟁의 시대죠. 예. 지난 30년이 예.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1914년 1차 대전 이후부터 네. 지금까지 한 120년, 110년 조금 넘잖아요. 네. 거기에서 평화의 시대는 30년이었고요. 네.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전쟁의 시대입니다. 원래 인간은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남의 거 네. 뺏고 뭐 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러면서 미국만이 유일한 슈퍼파워가 됐고 네. 아무도 미국에 덤빌 자가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절대 강자가 한 명 있으면 네. 사실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죠. 좀 대등한 강자들이 몇 명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때부터 거죠.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이야기가 네.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러우 전쟁을 현재 네. 경험하고 있고 끝나지도 않았고 네. 더더군다나 중동 전쟁이 지금 또 한창이라서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물론 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민간 사상자가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어떤 우리에게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를 들여다보는 예. 것은 굉장히 좀 그럼요. 시점적으로 중요한 것 굉장히 같습니다. 관계가 많죠. 네.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 이 사회 전체가 다 들썩들썩거리는 것이니까 네. 경제도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경제가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군요. 네. 자, 마침 최근에 이번 이스라엘 전쟁 네. 이게 올 수 있다라고 예견해 주셨었잖아요. 예견까지는 아니고요. 예견까지는 올 수 있다. 이스라엘이 너무 취약한 상태고 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자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네.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네. 외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네. 특히 팔레스타인은 관심조차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네. 왜냐하면 야 쟤네들은 뭐 우리 다 밑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군대가 강하잖아요. 네. 특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 방어 체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들, 단거리 로켓을 방어하는 그 방어망이 네. 워낙 그러니까 명중률이 높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90% 이상 요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 이전에도 뭐 산발적으로 로켓들을 그렇게 쐈습니다. 이스라엘에다가. 네. 근데 그것을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요격 체계가 다 방어를 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네. 그냥 너희들은 그냥 그러고 살아. 네. 네. 우리가 그냥 다 봉쇄하고 그러고 너희 그 먹여줄 테니까 구호자금이나 뭐 이런 거는 줘서 먹여줄 테니까 네. 그냥 그러고 살아 라는 정도로 취급을 했던 것이고 오히려 중동에서는 그 이 걸프 산유국들의
모임인 그 걸프 회원국이 있잖아요. 네. GCC라고 불러요. 네. 거기에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계속 대화를 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 중국 뭐 이런 나라들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네. 팔레스타인은 취급도 안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국교 정상화가 되면 그러면 평화야. 예.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억울한 거예요. 야, 누구 땅에 들어와서 네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취급도 안 해주고 왜 사우디하고만 가서 얘기를 하냐. 네. 우리도 좀 봐줘. 네. 라고 해서 일을 벌린 거죠. 그런데 일을 벌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그동안에 몰래 땅굴 파서 거기에서 그 자기들 그러니까 미사일 로켓을 급조를 한 로켓이에요. 네. 가격으로 따지면 그 로켓 하나에 한 600달러 정도 한대요. 한 80만 원? 네. 그거를 엄청나게 급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줄 몰랐던 거죠. 네. 이스라엘은. 예.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요격 미사일의 숫자가 한 800개 됐었거든요. 네.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데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날아오는 로켓을 레이더로 잡아서 그걸 컴퓨터로 경로 계산을 다 해서 그래서 요격을 하는 거예요. 네. 미리 딱 해서 딱 이제 맞추는 거지. 뭐 맞추기까지는 아니고 그 근처에서 폭발을 시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가지고 다 해결이 됐던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갑자기 1시간 정도 만에 5,000개를 갖다가 쏟아보니까 뭐 그럴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죠. 네. 거기다가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그 포크레인 같은 걸로 네. 국경에 있는 철조망 다 그냥 그야말로 원시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왔죠. 네. 그리고 얘네들은 그 이스라엘은 뭐 스텔스 전투기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하마스는 그게 아니고 행글라이더 있잖아요. 네. 그 저 바람개비 같은 걸로 가는 그 원시적인 그 행글라이더를 타고 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다 그랬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상대도 안 되는 적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예. 근데 그들에게 어이없이 당한 거예요. 너무 방심했던 것이고 너무 자기 내부의 싸움에 몰두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참 이스라엘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마도 이게 확전될 것인가, 예. 아니면 이렇게 국지전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이렇게 그 확전될지 여부에 대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네. 실제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고금리의 장기화를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좀 들여보다 보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블룸버그가 네.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측을 했어요. 거기 네. 경제 분석팀들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근데 거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본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전쟁을 하는 시나리오예요. 사실은 하마스의 뒤에 이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란이 그 시아파 국가잖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중동 대부분은 그 아랍이라고 하는 데는 다 수니파고 네, 이란은 페르시아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시아파예요. 네, 그리고 이란은 여기 수니파 그러니까 모든 아랍 국가들을 다 뒤엎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무슨 왕정이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왕정이냐 이슬람 종교 국가를 만들어야지 네. 이슬람 신정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목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1978년에 혁명이 났던가 뭐 78년인가 79년인가 그랬는데 그 전에 이란도 그 팔레비 왕조였잖아요. 왕정 국가였는데 그거를 호메이니가 주도를 해서 다 뒤집어 엎고 거기다가 신정 국가를 만든 거거든요. 종교 국가를. 네, 네. 근데 나머지 아랍 국가들을 다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나라들마다 그 아랍 국가들의 나라들마다 불만 세력이 있고 시아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네. 이란이 거기다 돈을 대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다 자기 하수인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이고, 레바논에서는 히즈볼라고, 네. 또 시리아는 뭐 정권 자체가 그렇고, 그렇게 다 하수인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일종의 하마스와 그러니까 이란의 대리 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조그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커지면 히즈볼라가 개입되고 또 시리아가 개입될 수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란이 직접 전쟁에 나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그 블룸버그의 예측에 의하면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상승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GDP가 12% 마이너스 12% 없어진다. 네. 물가는 한 13%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이것도 뭐 세계대전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예. 세계대전 급이 되는 거죠. 그러네. 뭐 양쪽 다 뭐 대단한 나라들이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미국은 막고 싶은 거죠. 그렇겠죠. 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 국가들도 그렇게 되는 걸 전혀 원치 않아요. 네. 이란은 원하지만 이란은 다 뒤집어 엎어서 신정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나머지 왕정 국가들은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전쟁의 확전을 원치 않아요. 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편을 들기는 하지만 네. 야, 웬만하면 그냥 저 하마스만 어떻게 하고 네. 더 이상 커지지 말자. 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커지고 나면 정말 문제는 대만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중요한 건 대만이거든요. 예. 왜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면 이건 세계 대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미국만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고 일본, 호주, 한국 모두 다 여기에 끼어들게 돼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다 묶여들게 돼 있고 북한도 당연히 여기 끼게 돼 있고 네. 다 이게 핵무장한 나라들이고 그렇죠. 무슨 일이 터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에 가서 무기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동아시아를 확실하게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감히 대만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건데 네. 여기서 자꾸 이제 일이 커지니 걱정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항공모함 전단 2대를 이란 앞바다에다 갖다가 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한테 야 까불지 마 그렇게 했는데 네.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꾸 뭐가 거슬리는 거지. 그렇죠. 팔레스타인 가서 지금 뭐 8천 명이 죽었다나 지금 예. 그러잖아요.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요. 네. 진짜. 정말 이건 뭐 참극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500명이 죽었는데 네. 처음에 공격을 당해서 하마스한테. 그럼 반격을 하는데 지금 8천 명이 죽었다는 거고 예. 뭐 이게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이 옛날 그 월남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베트콩들 있잖아요. 네. 남베트남의 그게 인민해방전선. 네. 그들은 이게 민간인인지 전투원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하면 하마스를 분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마스는 일반 팔레스타인인하고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네요. 총만 안 들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뭐 네. 이거는 참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예, 너무나 안타깝고 예. 그 저도 더 이코노미스트지를 자주 보고 있는데 최근 연달아 연속으로 나왔던 그 이코노미스트도 역시 그 전쟁을 다루고 있고 전쟁의 참혹함 예. 이게 대주제였는데 뭐 모든 언론들이 네. 지금 뭐 다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참혹한 어떤 경제적 혹은 뭐 전쟁의 역사 속에 이 경제적인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조금 송구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참 그 미안해요. 예, 야, 그 예. 와중에 돈 얘기하냐? 맞아요.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경제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고 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어쨌든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 네. 그 구멍을 네.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전쟁의 역사를 쭉 나열해 보면 네. 항상 그 전쟁과 함께 국제 유가 급등이 뒤따르더라고요. 예. 항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최근 이 중동 전쟁도 그랬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국제 유가를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확전 시 네. 그런 시나리오가 제일 궁금한데 어쨌든 국제 유가나 또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나 네. 혹은 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지 좀. 예. 그래서 전쟁이 사물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라든가 또는 이 금융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전쟁이 각각의 상품들의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운 거죠. 네. 전쟁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것들이 많지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공급이 줄어드는 거. 네.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또 가격이 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드는 건 뭐냐? 예. 그건 석유입니다. 그렇죠. 네. 석유 유정이 폭격을 당할 수 있고 네. 또 전쟁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또 유조선이 못 다니고 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석유의 공급이 줄어든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오른다. 그런 네.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을 하게 되면 배럴당 한 $80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또 전쟁의 수단으로서 활용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위협을 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걸 아예 봉쇄시킴으로써 예. 에너지 공급을 차단시키고 예. 그 전쟁 중에는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게 또 전쟁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자기가 돈 버는 수단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또 돈 버는 사실은. 수단이 될 수 있고. 예. 예. 특히 그렇게 되면 네. 이거는 뭐 러시아한테는 대박입니다. 그러네요. 예.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자기도 전쟁 중인데 네. 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러시아산 원유는 값이 굉장히 싸요. 맞아요. 네. 예. 저 뭐예요? 웨스트 텍사스 중진유라든가 브렌트유보다 예. 러시아산 석유 값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골라서 안 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이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선 공급이 줄어서 석유값이 오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는 석유, 네. 또 식량. 예. 예,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그 흑해에 그 배가 다니는 것을 러시아가 차단을 해버리니까 우크라이나산 식량, 밀 같은 것이 공급이 안 돼서 되죠. 그래서 식량 값이 뛰는 네.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뛰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석유, 식량, 소위 영어로 하면 커머디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 브랜드가 없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원자재네요, 거- 원자재. 예. 원자재 성격의 것들이 심하게 타격을 받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네. 그거는 무기죠. 예. 예, 뭐 전쟁은 당연히 무기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돼 있으니까 네.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의 주가가 뛰게 되는 거고 네. 또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죠. 네. 예, 세상이 불안하니까 야 이거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이럴 때는 역시 네. 금이야. 그래서 금을 또 안전자산으로 취하는 그런 그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10월 7일 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어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한 2주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요. 제일 많이 값이 오른 게 천연가스 값이고요. 그게 35%가 올랐더라고요. 한 2주 만에. 석유는 별로 안 올랐어요. 석유는 7%. 네. 금값이 8%. 뭐 그 정도 올랐습니다. 가격 가격 변화가 심한 것들이 그런 거고요. 주가는
이제 그 방산 네.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거고 나머지의 다른 나라들의 주가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주가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정확한 그 비율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 주변 국가들이. 하지만 미국의 주가는 뭐 별로 영향받지 않았고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그 기간 동안의 주가는 이제 채권 금리 때문에 주로 움직인 것이지 그 전쟁의 영향을 별로 받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네.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예, 예. 네. 확전될 것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면 네. 아무래도 그 공포감, 네. 전쟁에 대한 공포감으로 상대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더 많이 이탈할 것이고, 예, 그렇죠. 금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집중될 예,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달러도 마찬가지고, 네. 참 그런 현상들이 더 나타날 텐데 현재로서는 뭐 확전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네.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입니다. 미국이 항모 전단 2개를 갖다가 놨는데 그러니까요. 그 항모 전단 하나가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비행기가 벌써 몇십 대가 거기 가 있습니까? 예. 걱정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국지전의 양상으로 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예.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그렇죠. 부분인 거예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예, 거기서 예. 빨리 항모를 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야 괌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런 항모들을 배치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는데 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동아시아가. 여기가 맞아요. 정말 화약고잖아요. 동아시아라는 데가. 네. 대만도 그렇지, 북한도 그렇지, 또 남중국해에 지금 사실은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하고 필리핀 사이에 전쟁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총은 아니고 네. 서로 그렇죠. 예. 머리로 지금 헤딩 말싸움 아닙니까? 네. 약간 말싸움 서로. 배를 부딪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예. 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전쟁과 함께 항상 이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데, 네. 그 공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원유나 뭐 식료품 원자재나 그밖에 원자재 공급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정말 전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게 브룸입니다. 브룸. 원소 주기율표상에 아. 브룸이고, 브룸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난연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이것도 원유 소재로 만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잘 탈 거잖아요. 이걸 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난연제인데, 네. 난연제에 들어가는 게 브룸이에요.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 그 브룸 수입의 96%가 이스라엘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걸 공급을 못할 건 아니겠습니까? 어려워지겠죠. 예, 어려워지겠죠. 네. 전쟁 중에 어떻게 그런 걸 원활하게 공급합니까? 예. 우리나라도 또 안정적으로 수급받아야 될 텐데, 그럼 이렇게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대체재를 다른 나라로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해서인데, 더 비싼 난연제를 다른 나라로부터 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이런 것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 중에는 안정적으로 뭔가를 공급망에서 안정적으로 조달받던 무언가를 조달받지 못하는 환경이 놓이고, 이런 것들이 뭐 상대적으로 부르면 그 영향이 크진 않지만 원유나 천연가스나 각종 비철금속, 네. 이런 것들, 또 식료품 원자재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공급이 좀 부족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지금 23년, 24년에 가장 중대한 과제가 인플레이션인데, 예. 인플레이션이 빠른 시간 안에 잡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겁니다. 실물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에다가 네. 수출을 많이 해요. 또 그쪽에서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많이 했고, 윤 대통령이
빈살만 황태자하고 뭐 같이 차를 같이 타고 갈 정도로 뭐 사이가 꽤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원전 수출도 한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이쪽에서 이제 전쟁 분위기가 심각해지게 되면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극단적으로는 편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야? 아니면 팔레스타인이야? 예. 뭐 최소한 지금도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죠. 그럼 우리 만약에 정말 심각해져서 편을 들어야 되는 모든 나라가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네. 그 우리나라는 어디냐? 우리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죠. 미국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죠. 그러면 사우디나 이런 걸프만의 예. 이 아랍 국가들하고의 관계가 아주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지정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국제 정세로 봐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세계가 이제 갈라지고 있는 갈라져서 둘로 양분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양분된 그 세계의 정세 속에 세계 각국은 그 어딘가에 포함되기를 강요받는 듯한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예. 그냥 됐고 네. 난 아무 편도 아니고 그렇죠. 나는 장사만 할 거야. 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그게 못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예. 그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 네. 거기에 이제 그 유럽 나라들 또 미국이 비난 성명 내고 제재 가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 안 했어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국이 미국 기술을 가지고 만든 제품을 러시아한테 수출할 때는 네. 미국의 승인을 받아라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동맹 국가들은 너희들은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 그거를 면제한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기술을 포함시켜서 만든 한국 제품들을 러시아에 수출할 때 일일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네. 정말 괴로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 기술 들어간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러니 결국 부랴부랴 우리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네. 그래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뭐 비난 성명도 같이 내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않을 수 상황이 없는,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꿔놓는. 그렇죠. 바꿔놓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네. 뭐 알타시아라고 하죠. 네. 얼터너티브 아시안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또 높인다든가, 예. 뭔가 구조적으로 밸류 체인 자체를 뜯어서 바꿔놓는 그렇죠.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그 공급의 사슬, 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금 재편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걱정되는 게 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난 시장이 30년 양분되니까. 동안,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기업들이 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제품의 종류라든가 품질도 높아지고 또 원가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쪼개지다 보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원가는 높아지고 뭐 생산하기도 쉽지 않아지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